안녕하십니까. 정성선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중국 공산당 내부 붕괴 시작됐다. 시진핑이 믿을 사람이 사라졌다. 군당 동시에 붕괴 신호라는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정성선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됩니다. 먼저 중국 공산당 체제가 얼마나 심각한 내부 압박 상태에 놓여 있는지 보여주는 가장 상징적인 지표부터 보겠습니다. 시진핑 체제는 지금 내부에서부터 심각한 균열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권력은 한 사람에게 더욱 집중되고 있지만 그만큼 불신과 공포, 통제는 체제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22년 제20차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에서 사면임을 확정한 후 임명한 중국군 수뇌부 인사 6명 가운데 5명이 실각하게 됐다. 중국군 서열 2위인 장유샤 중국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제1부주석과 류전리 중앙군사위원 겸 연합참모부 참모장이 24일 낙마하면서다. 시진핑이 직접 발탁한 군부 최고위직 측근들이 대거 물갈이 되며 군부 권력은 시진핑에게 더욱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실전 경험을 갖춘 군 수뇌부의 공백은 군연대화 등 전력 강화에 부담이 될 전망이다. 중국 국방부는 이날 장 부주석과 류전리 참모장에 대해 엄중한 기율 위반과 불법 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입건해 조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장 부주석은 중국 권력의 중심인 24인으로 구성된 당 중앙정치국원이자 중앙군사위 주석인 시진핑을 보좌하며 200만 병력을 관리하는 중국군 서열 2위로 제복 군인 가운데선 최고 서열이다. 장 부주석은 군부에서 시진핑 고향 인맥인 산시방이자 태자당, 혁명 원로 자제 그룹을 대표하는 인물로 2017년 중앙군사위 부주석에 올랐고 2022년에는 시진핑의 사면임 확정과 함께 제1부주석이 됐다. 그의 부친 장중신 상장이 시진핑의 부친 시중신 전 부총리의 산시성 고향 친구이자 혁명전쟁 시기 전으로 장 부주석과 시진핑 역시 어릴 때부터 알고 지냈다. 이런 인연과 풍부한 실전 경험 등을 바탕으로 칠상팔아 67세까지는 유임, 68세부터는 은퇴라는 원칙을 깨고 2022년 당대회 때 최고령 중앙정치국원이 됐다. 류전리 참모장도 중국 인민해방군을 총괄하는 7명 정원의 당 중앙군사위 위원 중 하나다. 그는 말단 병사에서 중국군 사상 최연소 사령관이 된 입지전적 인물로 2023년 3월 중앙군사위 위원으로 선출됐다. 시진핑의 사면임 확정 이후 중앙군사위는 중앙군사위 주석인 시진핑, 장유샤 제1부주석, 허웨이동 제2부주석, 리상푸, 류전리, 랴오화, 장성민 등 7명으로 구성됐다. 이 가운데 시진핑과 지난해 10월 제20기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에 20기 사중전회 때 부주석으로 승진한 장성민 등 2명을 제외하고 5명이 물갈이 된 것이다. 로켓군 반부패 숙청이 시작된 2023년 리상푸 당시 국방부장이 실각했고 2024년 말 중국군 서열 5위였던 랴오화 당시 정치공작부 주임이 부패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며 숙청이 본격화했다. 작년에는 군 서열 3위였던 허웨이동 전 부주석도 낙마했다. 여기에 군부 실세이던 장유샤와 류전리까지 실각하면서 군부 권력은 시진핑에게 더욱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중앙군사위원 중 유일하게 살아남은 장성민 부주석은 산시성 출신으로 2017년 군 기율위원회 서기로 발탁돼 8년 넘게 군 내부 반부패 사정을 총괄해온 인물이다. 지난해 그의 부주석 발탁은 현역 군인이자 군부 내 부패 척결을 상징하는 인물이라는 점에서 차기 후계 신호보다는 시진핑의 군 장악력 강화를 뒷받침하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 저널은 자체 집계를 토대로 최근 2년간 50명 이상의 고위 군장교와 방위산업체 임원이 조사받거나 해임됐다면서 마오쩌둥 집권기 이후 전례 없는 수준의 이러한 숙청이 부패하고 정치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장성들을 숙청하려는 시진핑의 강한 의지를 보여준다고 짚었다. 그러나 군 최고위층이 사실상 공백 상태가 되면서 중국군의 전력 강화 노력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2012년 집권한 시진핑은 1979년 중국 베트남 전쟁 이후 실전을 치르지 않은 중국군을 현대화하기 위해 2015년 로켓군을 창설하고 2016년에는 7대 군구 체제를 유사시 바로 대응할 수 있는 5대 전구 체제로 개편했다. 또 중국군 창설 100주년인 2027년까지 전투력 현대화 목표를 달성해 세계 인류 강군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도 내세웠다. 하지만 2023년부터 로켓군을 중심으로 이뤄진 대대적인 숙청으로 경험이 풍부한 장성이 부족해지는 등 군 현대화와 관련해 불확실성을 심화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번에 낙마한 장유샤와 류전리도 현역 장성 가운데 드문 참전 용사로 중앙군사위원 7인 가운데 이 2명만 실제 전투 경험을 갖췄다고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전했다. 장 부주석은 1979년 중국 베트남 전쟁의 중대장으로 참전했고 류전리 참모장은 22세이던 1986년 중국과 베트남 접경지 라오산에서 벌어진 전투의 최전선 중대장으로 나서 30여 차례 공격을 막아낸 공로로 훈장을 받았다. 지난해 12월 말에 열린 상장 진급식도 진급 대상자 2명을 제외하고 행사에 참석한 상장이 장유샤, 장성민, 류전리, 둥진 국방부장 등 4명에 그쳐 중국군 고위직을 겨냥한 반부패 사정 작업에 영향을 체감하게 했다. 2024년 말 상장 진급식 때 참석한 상장은 20명이었다.
미국 중앙정보국 중국 정세 분석가 출신의 크리스토퍼 K 존슨 중국 전략그룹 대표는 미국 뉴욕타임스의 장유샤와 류절리의 실각에 대해 중국군 역사상 전례가 없는 일로 군 최고 사령부가 완전히 전멸했음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그는 시진핑이 중국군 내 문제가 너무 뿌리 깊어 현재 지휘부를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는 부패하지 않은 집단을 찾기 위해 여러 세대에 걸쳐 깊이 도려내야 한다고 결정한 듯하다고 덧붙였다. 이는 사실상 지난 10년간의 반부패 운동이 체제 개혁에 실패했음을 시인한 것이며 중국 공산당 통치가 처벌과 공포 없이는 유지되지 않는 단계에 들어갔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징계 대상의 대부분이 읍면 현급 하위 관료와 일선 공무원이라는 점입니다. 이 숙청은 통치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경고음입니다. 군의 최고 지휘부가 사실상 전멸했고 시진핑이 직접 발탁한 인물들마저 신뢰하지 못하는 단계에 들어섰다는 것은 이미 체제가 정상적인 통치 메커니즘을 상실했다는 신호입니다. 권력은 한 사람에게 집중됐지만 그 권력은 더 이상 신뢰와 합의 위에 서 있지 않습니다. 오직 처벌과 공포, 숙청으로만 유지되는 권력은 역사적으로 결코 오래 지속된 적이 없습니다. 특히 군과 당이 동시에 흔들리는 지금의 상황은 중국 공산당 내부 붕괴가 가속 구간에 진입했음을 보여줍니다. 앞으로 중국은 외부로는 강경한 모습을 보이겠지만 내부적으로는 더 잔혹한 숙청과 통제가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그 끝은 체제 안정이 아니라 더 큰 불안정일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지금 스스로를 지탱해왔던 구조를 하나씩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개될 중국 내부 권력 투쟁, 군부 재편, 그리고 대외 전략 변화까지 앞으로도 팩트 기반으로 짚어드리겠습니다.